정말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금 특별한 방송 준비했는데요. 국내 시사방송에서 내노라 하시는 세 분과 함께하는 기획 준비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아침, 저녁, 밤 시사방송 그대로 저희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반갑습니다. 박성태의 기환. 와 그리고 두 분 새롭게 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침, 저녁, 밤을 장악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든든합니다. 아침을 맡고 있는 박성태입니다. 네, CBS의 박성태 뉴스쇼. 7시부터 9시를 맡고 계시고. 예, 저는 5시부터 6시고요.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역시 베테랑. 우리 예, 저는 저녁 6시를 맡고 있는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시 반. 예, 그리고 우리 송채경아 기자. 밤 9시부터 10시까지 송채경의 공덕포차 진행을 맡고 있는 야, 송채경입니다. 쉴 틈이 없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네. 순서대로 1, 순서대로 2, 3, 4 네. 쭉 그러네, 보시면 그러네. 오늘 하루 시사 쭉 다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특히나 우리 박재용 앵커, 송채경아 기자는 처음 저희 이제 뉴스인 나오셨는데 맞아요.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송채님. 반갑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를 저는 화면으로만 봤는데 기존에 되게 작은 스튜디오에서 최근에 좀 넓혀가지고 네. 저도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넓은 스튜디오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다는 거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여기 딱 여기가 끝이에요. 엄청 저기 우리 PD님 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안 들리잖아요. 보여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 PD님. 이분들 제가 스튜디오 가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재용 앵커. 예, 반갑습니다. 늘 그 팬으로만 영상을 보다가 또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뵈니까 더 반갑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사랑해주세요. 저희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잊지 마시고요. 박재용 앵커는 사실 요 책을 내시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뉴스의 눈물. 이 뉴스가 늘 이렇게 딱딱하고 날카롭지만 않고 때론 눈물을 흘린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예, 오늘 예.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출판사에 전화해서 책 공부할 테니까 5권만 좀 주시라고 네, 드렸고요. 재밌다. 네, 그래서 사인본 5권 준비했는데 예.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자막으로 저희 뉴스인 시사인 구독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인증 보내주시면요 박재용 앵커 사인본 5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그렇게 뭐 희귀하진 않은데요. 이게 뉴스의 눈물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비상계엄 당일 진짜 아니 다음 날이죠. 네, 다음날 네, 박정희 12월 4일. 눈물을 흘려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김은영 코드 그때 방송 장면이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 그날 워낙 다 정신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특히나 시사 방송을 꿈꾸시는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저는 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밖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 미디어 예. 관련된 옛날 신방과 예. 뭐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학생들은 약간 옛날인 것 같은데요. 요새 뉴미디어 시대인데. 그러게요. 신문방송학과 없나? 커뮤니케이션 학부. 저도 옛날 세대라 잘 몰라요. 이 PD님 신방과 없어요? 이제? 네, 요새 뭐 하이타이 이런 단어 쓰셔가지고 제가 살짝 거리감 느꼈는데. 학과. 네, 커뮤니케이션 학과. 발음 썩 좋지 않으십니다. 미디어 학부. 야, 우리 그런 분들 필독서다. 그럼요. 필독서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도 오랜만에 다시 이 스튜디오에서 뵙는데 어떠세요? 아침 7시를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거든요. 아직도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습니까? 여기 제가 사실은 네. 맨 처음 연락 온데 회사 그만두고 맨 처음 연락이 이제 S가 한 군데가 어디 있었어요. 네. 근데 고정 이 정치 토크는 김은지 기자가 맨 처음. 네. 와. 제가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정말 전혀 인연이 없는데도 전화해서 전혀 일이 없으세요? 저희 유튜브 같이 하시네요. 그때는 시사인 유튜브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선뜻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장성철 소장이랑 같이 하고 싶다. 저는 처음에 이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2달은 그냥 놀았고 네. 무조건 놀겠다. 20몇 년 동안 직장생활 했으니. 근데 이제 뭔가 편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데 그 핸드폰 계속 놓고 이러고 있는 거죠. 거의 생명수처럼. 근데 연락이 김은지 기자가 왔네. 갑자기 네. 밧줄을 내려주죠. 와. 그럼 이게 저장된 번호가 아니었는데 전화가 온 아니었죠. 거예요. 네. 저장돼 있었어요? 안 돼. 전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번호잖아. 네, 네. 근데 일단 받으면 다 인터넷 가입하라는 전화예요. 그러니까 돈 빌리라는 전화였는데. 혹시 뭐 택배 받으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저는 해주세요. 시사인의 김은지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딱 김은지 기자를 알고 계셨나요?
몰랐죠. 잘 모르셨어요. 아, 이런 알고 계셨어야죠. 몰랐죠. 사실 몰랐는데 그런 인연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지금 또 아침 시사의 메인으로 가셔서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다시 이렇게 뵈니까 또 또 바톤 가까워지긴 터치를 했네요. 했어요. 제가 진행하고 패널로 네, 또 지금 오고. 수요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 맞아요. 출연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뉴스 김한 디테일. 기자와 함께. 네. 예, 예. 자, 잘 얼른 저희 이제 아, 너무 말이 길었다. 설날엔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죠. 아, 이게 또 예. 밤소도 그때 나누면서 힘들잖아요. 덕담도 하긴 하는데 네. 이 또 최고의 진행자 세 분을 모셨으니까 네. 이분들이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해왔었고 어떤 예. 뒷이야기 있는지를 밸런스 게임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끌어내 보려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1번, 2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라면 이런 사람과 만나서 난다, 이야기하고 난다.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요. 나라면 이 사람 골라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고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에 대해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박재영 앵커가 딱 이걸 안 해. 예. 일단 자, 화면으로 딱 화면으로 들어가야지. 보여요. 앞에 말씀드리는 분이 1번이고요. 뒤에 말씀드리는 분이 2번인데 네. 이게 팟캐스트로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아하. 말씀하실 때 사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김건희, 윤석열 중 단 한 명을 인터뷰한다면 하나, 둘, 셋. 김건희. 예,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김건희. 잠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이게 오른손, 아니, 왼손. 성경화 역시 기자가 우리- 센스가 있습니다. 송태경화 기자 이 중에 가장 저만 멋진 맞췄어요. 분이에요. 정답 대단한데? 김건희. 김건희. 예. 자, 이게 싹 김건희네요. 자, 김건희.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윤석열 중 단 한 명 인터뷰한다면 하나, 둘, 셋. 김건희. 김건희. 바꾸셨어요? 윤석열. 예, 윤석열. 바꾸셨습니다. 예. 아, 자, 방송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지기현, 문영배 중 단 한 명을 인터뷰한다면 하나, 둘, 셋. 지기현. 아이고, 문영배. 문영배. 이게 좀 속도가 문영배. 핵심인데 예, 이거 좀- 아저씨들이 못 따라. 50대가 힘드네요. 아니, 이게 예, 지금 왜 용서해 그러냐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정말 앞에 모니터를 40대, 보고 하는데 나 이게 40대 반대예요. 괜찮은데. 용서해 주세요. 자, 아침잠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잖아. 네. 예, 아저씨들 좀 아저씨들. 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대로 합니다. 네. 자, 정청래, 김민석 중 단 한 명 인터뷰한다면 하나, 둘, 셋. 정청래. 정청래. 오. 네. 장동혁, 한동훈 중 단 한 명을 인터뷰한다면 하나, 둘, 셋. 장동혁. 갈렸습니다. 장동혁. 자, 그리고 트럼프, 김정은 중 단 한 명을 인터뷰한다면 하나, 둘, 셋. 트럼프. 트럼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박정희 앵커님? 나 진짜 여전히 박재홍 시작합니다. 앵커님 트럼프. 방송에서 뵐 때는 정말 칼각이시고 FM이신데 오늘 굉장히 허술한 매력을 아, 구멍 예. 주시는 건가? 원래 이런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반전 그럼요. 매력이죠. 반전 매력. 예.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손석희, 김어준 중 단 한 명을 인터뷰한다면 하나, 둘, 셋. 손석희. 갈렸습니다. 김어준. 네, 이게 또 이제 갈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 네. 것들인데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이번 주면 윤석열 씨 1심 선고가 나오고 내란 선고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여전히 김건희 씨가 또 본인의 설 연휴를 앞두고는 편지를 쓰거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여론의 눈길을 끄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 세 분의 베테랑 진행자라면 누구를 더 인터뷰하고 싶을까가 궁금했는데 예.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김건희 씨 그리고 송채경화 기자는 김건희 씨 그리고 박재홍 앵커는 윤석열 씨 윤석열. 이렇게 골랐습니다. 음. 박성태 앵커 김건희 씨 만난다면 단 음. 하나의 질문 뭘 하실 거죠? 그런 건 생각을 못 해요. 저는 저는 좀 님 제 인터뷰 스타일이 네. 일단 하나를 묻고 네. 이분의 대답을 가지고 또 그러면 첫 질문은 뭘로 하실 거예요? 첫 질문은 네. 윤석열을 만난 걸 후회하느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시니까. 예, 김건희가 이상한 분이라는 건 이미 다 나왔고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나쁜 분이라는 건 다 나왔고 그걸 가지고 쭉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윤석열을 만난 걸 후회하느냐. 그 뒤에 답변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끌어낼 질문들이 있다. 예. 그럼 윤석열 씨보다는 김건희 씨가 더 박성태 실장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인가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물론 있는데 더 큰 거는 윤석열 씨를 인터뷰하면 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안 됩니다. 폭행 치사. 야, 씨, 말을 얘기해. 그럼 둘이 막 이게 이러면 저도 막 이러다가 치고받고 싸울 것 같아요. 방송이 좀 이거 놔. 안 나? 그 싸움의 중재는 사실 우리 박재홍 앵커 박재홍, 굉장히 예, 잘하시거든요. 예, 마이크 예, 꺼버리신 예, 정도로. 마이크 진행. 꺼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가 더 인터뷰하기에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살짜리 저는 처음에 5살짜리 큰 칼을 든 망상에 빠진 아이다라고 윤석열 씨가. 표현했는데 그 아이를 인터뷰에서 뭐 해요?
애를 왜 이따위로 키웠냐?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부모님. 네, 네. 세상에. 그 이제 김건희 씨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을 이렇게까지 하는데 가장 큰 네. 역할을 한 게 김건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게요. 음. 네. 송치경화 기자는 왜 김건희 씨를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V0잖아요. 예. V1보다는 V0를 인터뷰를 해야죠. 아, 그래도. 그러네. 그리고 그러네. 뒤에서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음. 뭐 국정 운영 한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은 그동안 많이 언론에 노출돼 있었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뭘 물어보시고 싶으세요?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아직도 윤석열을 사랑하세요?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저는 질문. 아직도가 핵심인 것 같은데 아직도. 사랑한 적은 아직도. 있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아. 생각이 드네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 목소리 옛날에 한창 때 저도 흉내 내려고 네. 하고 그랬는데 요즘 잘 안 나오겠네요. 근데 김건희 씨 그럴 거예요. 네. 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가 슬프다. 포인트가 아닐까. 후회하고 만난 걸 후회하고 만난 걸 한 후회하고.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슬프다, 그러면 좀. 굉장한 네. 화제가 되는 인터뷰일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앵커님은 제가 그게 한동훈이구나.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죠. 예. 아니, 왔다 갔다 우리 들어갔다. 박성태 앵커님은 앵커님이- 제가 사랑했다고 보세요? 약간 걸걸한 목소리로 살짝 하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맞아요. 박성태 앵커님이 아침 방송 마법에 풀려서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맞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이게 박성태예요. 그러게요. 예. 아침 너무 딱딱해요. 그래요? 예, 약간 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끔 농담 던지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해. 이거 제가 옆에 있어야 돼. 내가 옆에 잘 있어야 박재홍 돼. 앵커가 있어야 돼. 아쉽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재용 앵커는 예, 소수 의견입니다. 여기서는. 소수 의견.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네. 예. 예. 왜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진짜 왜 했냐? 진짜 왜 하셨어요? 오.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다들 이제 인터뷰 하다 보면 이유는 알고 당하고 싶다 이런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데 맞아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음. 라고 제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대답을 하면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대통령 선거 나오고 싶겠냐? 출마를 할 다시. 거냐? 다시 대통령하고 싶겠냐? 대선 나오고 싶으실까? 음.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하네요. 싶어요. 네, 사실은 검찰총장 퇴임한 다음에 정관이어 받고 돈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최동욱 검찰총장도 막 엄청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윤석열 그렇죠, 라인하는 그렇죠. 거 하나만으로. 그냥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도 엄청 그냥 명품 사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정관이어 받고 하면 얼마든지 그냥 자기 돈 내 돈 내산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랬을 텐데 그거 묻고 싶어요. 왜 제 계엄을 생각에는 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윤석열이 또 나간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또 나가서 계엄을 성공시키겠다. 이번에는 끔찍하네요. 차근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 잘해가지고 이럴까봐 와.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면 또 송채경화 기자 네, 말이 맞아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봐도 네. 그 양반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망상에 빠져 있죠. 나라를 음. 구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했고 망상 서버라는 그렇죠. 표현 쓰셨죠. 망상 서버죠. 그렇죠. 네. 우리랑은 다른 서버에 살고 있다라고 아. 했는데 저는 아마 2046년 정도쯤에 깨달을 것 같아요. 불현듯. 2046년. 네, 교도소에 이렇게 있다가 네. 잠깐만 20년 후군요. 부정선거 사실 있었나? 부정. 사실은 그 본인이 불현듯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대체 계엄을 왜 했지? 네. 이거. 그때쯤 되면 깨달아야 될 네. 텐데. 근데 지금은 네. 본인이 안 깨닫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정신이 무너지거든. 정신이 무너진다. 내가 미친놈이라는 걸 아는 수양을 한 순간 예. 얼마나 무너질 깨달아야 거예요.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나는 정당했다. 맞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렇죠. 네. 지금 선택이 옳았다. 네. 스스로 계속 주입하는 그렇죠. 거죠. 네. 무의식적으로 그래야 살수 작동. 있다. 그렇죠.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씨 1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드디어 그 결과가 나오는데. 특집 방송 준비하고 계세요, 앵커님? 그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성태가 방송 있었으면 끝나고? 하는데 네. 박성태가 없어서. 그러게요. 방송 끝나고 좀 더 그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네. 아니 자, 목요일날 특집 방송 공개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정규 원래 방송. 시간대로 원래. 그냥 6시부터 그러게요. 하는 거죠. 네. 3시부터 선고잖아요, 3시. 네. 예. 고민이 많습니다. 그 그래도 이야기는 고민이 따로 많아요. 좀 하시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기현 vs 문영배 중에서 단 한 명을 인터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송채경화 기자만 지기현 부장판사를 고르셨네요. 네. 예. 지기현.
왜냐하면 문영배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터뷰도 많이 했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접하기가 쉬운데 그러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현직 법관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하고. 뭐 질문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왜 풀어줬어요? 아 진짜 이거. 돌직구로 네, 가장 그러면서 중요한. 저는 이게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고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다음에 이제 석방 지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까지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네. 같고 아직도 좀 미싱 링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맞아요. 예, 종합특검이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제 찾아가서 이제 MBC로 가서 왜 풀어줬어요? 지검에 거기 지법이구나. 네. 북부지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보면 산이 보인다고 그러던데. 예. 산에서. 거기 꽤 좀 외진돼 있어가지고 외진돼서. 예, 산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때 불쑥 찾아가서 좀 질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솔직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법조 잘 아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기현은 아마 저거다. 즉시 항고를 해서 왜냐면 예. 내란죄가 가능하냐. 음. 당시 그 검찰이 당시 검찰이었죠. 당시 검찰이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느냐. 예, 수사권이 있냐라는 수사권이 문제에 있냐.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기현 부장판사는 요거를 그냥 내가 결정하지 말고 고법에 물어보자. 떠넘겼다. 상급법원에 그런 네, 생각이 물어보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튕겨서 예. 와야 그다음부터는 이제 따지지 마. 이거 다 결정된 거야. 이제 묻지 마. 요런 머리를 썼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그렇게 머리 쓰자니 약간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날과 이게 더 쪽팔린 건데. 그러게요. 날과 시로 해놓고 뭘 해도 좀 그때 이유가 두 가지인데 날과 시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 내란죄 수사권 얘기가 논쟁. 살짝 들어가요. 네네, 그게 더 네. 무게중심이 있는데 사실 심은정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게 크죠. 맞아요. 그게 아.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사실. 결정적이에요. 사실은 네. 지기현 부장판사보다. 굉장히 네. 놀랬다라는 후문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당연히 티켓타카로 주면 튕겨오면 다시 고법에서 판단하면 내란죄 싹 정리하고 하겠다. 예. 물론 이제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 이런 재판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지만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 돼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양반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겠어. 레크레이션 강사인데. 근데 그건 뭐 그냥 부적절한 레크레이션 정도로만. 강사. 예. 부장판사. 예. 아니 근데 네. 그분이 또 레크레이션 자기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북해는 따로 우리 박성준 실장님도 유튜브 할 때랑 아. 운동바 진행할 때랑 그쵸. 다른 캐릭터를 네, 쓰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튜브 아니 레크레이션 강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다른 북해를 하셔야지. 그게 제가 섞여서. 그 전에 원래 그거 맡기 전에 제가 다른 재판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 했던 걸 들었거든요. 네. 되게 재밌는 양반이란 양반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재밌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재밌는 부장이에요. 네, 예. 그래, 재밌는 부장이에요. 네. 그래서 뭐 피고인들 이렇게 나오잖아. 머리 깎았네요. 올리네. 뭐 그런다는 어세요. 거예요. 약간 네. 진짜로? 용을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런 좋아하시- 스타일이다. 근데 처음에 대신 그래도 재판이나 이런 건 좀 정확하게 한다. 라는 평가를 들었었거든요. 네. 판결은 정확하다. 근데 사실은 석방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저는 그 원인이 가장 뭐가 있냐면 사실은 부장판사급 되는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되는 거다. 아 윤석열 씨한테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가서 이게 내란죄가 이걸 형식적 요건이 맞아? 예.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도 예. 그런 주장하는 목소리가 큰 게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가스라이팅. 이건 사실 과감히 쳐내야 될 주장이라고 저는 그러게요. 생각하는데 예. 물론 아주 0.1이라도 있으면은 뭐 99.9 대 0.1이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무시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이 0.1 정도 되는 주장을 워낙 이 목소리 크게 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가스라이팅해서 그걸 배려해 주는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이 되게 무섭다. 그러게요. 예. 그 수사권 논쟁 때문에 사실 그 선고를 앞두고도 만에 하나 공소기 가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 주는 윤석열 선고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갈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지금 여러 재판에서 한독수를 예. 할지 그게 안 됐잖아요. 예. 당연히 수사권 인정이 됐고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외계인 출연 가능성보다 낮은데 외계인 출연 가능성. 혹시 외계인이 예. 출연하게 되면 제가 일단 도망갈게요. 도망가신다고요? 같이 싸우는 거 아니고? 같이 싸우는 거 아니고.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외계인. 예. 근데 이 내란 국면에서 사실은 외계인 출연 가능성에 관련된 것들이 꽤 벌어져가지고 늘 좀 불안해요. 그렇죠. 파기환송심도 그랬었고 네.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도 포기하는 게 있어서 예. 부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자 그런데 문영배를 두 분은 고르셨네요. 예. 우리 박재용 앵커님은 문영배 전 소장. 문영배 전 권한대행. 헌재 소장 권한대행. 저는 이제 요즘은 교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카이스트 카이스트에서. 문술전략대학원인가요? 예, 근데 이제 심각한 질문 말고 이제
문영배 전 재판관님이 그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롯데 팬. 네. 저는 한화 이글스 팬. 하나. 한화? 저 대전이라고. 어쩐지 진행이 잘해. 진행 좋아. 그런데 저 스롱피아비. 알겠어요. 스롱피아비. 뭔데 그거? 당구 LPBA. 예. 좋네. 누군지 알 것 같아. 남편이 맞아요. 한국인이야. 아멘. 아무튼 그래가지고 문영배 판사님과 그 올 시즌 전망 야구 얘기에 집중해서 이제 그 재판 관련 이야기를 많이들 물어보셨고 했으니까 이제 또 문영배 재판관님이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재밌는 분인 것 같고 이제 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신변 잡기적인 거 또 취미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 부드러운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레전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롯데는 정말 진심이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그냥 저도 롯데 그러면 많아서 막간의 밸런스 게임 하나 1승 문영배 인터뷰 그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요? 역시 예리해. 다르다. 예. 저는 우리 제작진을 위해서 문영배 인터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겠네요, 문영배 소장님. 자, 왜 문영배 소장 고르셨어요? 저는 그냥 아주 오수독수한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 좀 어른이 없다. 논쟁이나 양극화 이게 누군가 어른들이 어른은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권위 있는 어른이 없다. 실제 어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어른 김장하의 장학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헌재 결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메시지들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하고 싶으세요? 또 착한 인터뷰는 별로 안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얘기 듣는. 듣는. 그냥 문영배 재판관이 살면서 겪는 거. 네. 호의에 대하여. 네? 호의에 대하여. 책 제목입니다. 호의에 대하여. 호의에 대하여. 모르셔 지금. 나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책 좀 보세요. 국가. 뉴스의 눈물 이외에도 다른 책도 보세요 좀. 저는 사실 안 본 고전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호의에 대하여. 호의에 대하여. 근데 저는 그냥 사는 얘기. 저도 사실 뭐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잘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에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와이프를 제가 10년 전에 인터뷰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 사모님도 인터뷰하세요? 아니 커피 마시다가 이제 방송 기자 계속 했으니까 한 20년쯤 됐구나. 영상으로 찍어놓으셨어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폰으로 이렇게 재밌다. 일요일 날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예. 어떻게 뭐 결혼 생활 만족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 한 얘기가 딱 그러더라고요. 뭐 대체로 만족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결정적이다. 10년 전에 아니 저희 그때가 저희 와이프가 4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제 우연히 그 영상을 봤거든요. 한 15년 전이겠네요. 15년 전에. 괜찮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뭐 크게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노후가 좀 부족하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문영배 재판관님 그 얘기. 또 배우자와의 축제도, 재산 축제도 그냥 평균인의 삶을 살겠다. 거기에 너무 감동받아요. 지금은 아내분이 좋아하시겠네요. 지금 많이 버시잖아요. 평균인의 삶. 만족도스럽고 돈도 이제 평균에 근접해 가고 이제 평균에 평균 근접해 가고 있는. 아닐 것 같은데. 평균이 여기면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아니 소득으로는 좀 다른데 과거가 너무 낮았다. 순자산업 되면 평균이 저는 통계청 자료를 늘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터치가 가능해요. 이렇게 점프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곧 점프할 수 있어요. 추석 바이브, 설날 바이브 진짜 제대로 만담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배우자분 인터뷰 해보시면 좀 진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른 거에 불만족인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거예요. 또 가족을 인터뷰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뒷이야기 같긴 하네요. 그런 바이브로 이제 문영배 전 재판관도 인터뷰하시겠다. 근데 저는 그런 사실 우리가 다 비교하면서 살고 그러다 그런 게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너무 밀집 사회니까. 근데 문영배 재판관님 보면 그런 거 없이 자기의 순수하게 남과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른으로서 진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뭐 재판과 메시지 이런 걸 떠나서 그 삶 자체가 단단하고 그런 모습이 부럽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인터뷰가 이렇게 널리 퍼져서 문영배 재판관한테 가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재판관님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만났는데 음. 이렇게 지나치다가 네. 저는 출연하고 나가시다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다고. 찰나. 굉장히 찰나. 진짜 받은 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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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예. 그 S본부 받고. 인터뷰하시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 안 하시겠다고 선언한 그 인터뷰 그거 하고 저희 걸 마지막으로 여기가 하시고. 마지막. 예. 야, 요 자리에 계셨나요? 네. 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계셨나요? 아. 예. 이 자리에? 자, 문영배 재판관님 보고 계시나요? 우리 박성태 앵커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자리 영광의 자리. 네. 본인의 평균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꼭 만나주시면 그런 좋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여유, 네. 그다음에 우리 진짜 설 바이브 같아요. 아주 큰아빠 덕담. 김은지 같아요. 앵커님이 지금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빨리 자기 얘기 할게 그만해요 많아요. 지금. 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니 원래 설에는 이런 얘기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척박하게 살아온 거야. 그 질문이 다 소화해야 한다는 강박도 버려야 된다. 버려야 그렇죠. 버려야 아니, 된다. 진행하던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거 언제 다 하지? 속으로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이제 막 하고 있어. 저는 그런 우리 강박 박정희 버려야 앵커도 오래됐지만 저도 오래 했잖아요 네. 진행을.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원고는 늘 원고일 처음에 재료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 방송에서 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거 와가지고 지금. 제의에서 PD들이 항상 불만을 표출해요. 우리가 막 특히 방송은 TV 방송은 자료 그림을 엄청 준비하거든요. 자료 그림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거기 뭐 PD, ADD 되게 많고 네. 어디 토크가 뭔 토크하면 그 관련된 영상을 쭉 준비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관련된 주제를 50%밖에 소화를 해요. 준비한 걸 못 쓰는구나. 쓰는 게 많죠.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막 예. 불만이 많죠 저한테. 네. 자, 그래도 결시 필 때 저한테 불만. 그 1번, 2번 왜 들었는지나 뒤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이거라도 다 소화합시다. 얼른 가시죠. 굉장히 네. 힘들어하고 계세요. 원래 준비하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야. 예. 자. 시사인 되게 좋은 방송이네. 좋은 방송. 예, 계속 우리 또 해주세요. 오랜만에 만난 아. 우리 큰아빠 같은 느낌으로 우리 박성태 실장님 모시고 있긴 합니다. 새벽살을 주고 가세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정청래, 김민석 중 단 한 명 인터뷰한다면 유일하게 세 분의 의견이 똑같아요. 아. 정청래. 정청래. 우리 송채경화 기자부터 말씀 주실까요? 일단 김민석 총리는 지금 현직 그 공직에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인터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공직에 계신 분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얘기가 제한이 돼요. 아, 그렇네요. 맞네. 세계 예. 얘기고. 답변이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설명을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 운영도 그렇고 정치판도 그렇고 판을 설계하고 흔드는 사람이잖아요. 아. 훨씬 좀 재미가 있을 것이다 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당 상황이 또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왜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 당을 왜 전격적으로 최고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이런 거 좀 속 시원하게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정말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정치의 기능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갈등을 조정하고 계시냐, 아니면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냐? 야, 센 질문이네요. 예.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 한겨레는 뾰족해. 예. 설날이라서 좀 뾰족하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세 분 중에 한겨레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는 정론이죠. 존경합니다. 뾰족하다. 한겨레 신사이. 야. 송채경화 기자가 뾰족하게 딱 중심을 잡고 계시죠. 세 분 가운데도 지금 중간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을 잡고 계세요. 네. 이렇게 쏠려. 무게중심이 무슨 무게중심? 북도포찰도 사랑하십니까? 네? 북도포찰도 아니 사랑하십니까? 지금 이 무게중심. 왜 답을 못 하시죠? 언론으로서 저널리즘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네. 여기 땅이 내려가고 오늘 중력으로 이렇게 쏠린다. 잠깐만요. 네, 아니 지금 진행자였어요. 진행자여서. 적절한 거리. 자, 우리 거리두기. 박재용 앵커님도 지금 정청래 대표. 예. 네. 저희 이제 정청래 대표님의 그 어떤 의원 시절부터 쭉 이제 방송 같은 거 많이 보고 이제 당 대표 경선할 때도 인터뷰 한번 했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고 항상 자유로운 정치인 생활과 또 인터뷰도 하시는 분인데 예. 요즘 얼굴 표정이 완전 웃음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아하. 저는 그래서 인간 정청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첫 질문은 대표님 힘드시죠? 이 첫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울리시려고 갑자기 이렇게 딱 하다가 약간 포즈를 딱 주고 대표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이 첫 질문 해보고 싶어요. 네. 야. 그러면 책 이름 바뀐다. 네. 대표의 눈물. 눈물 시리즈. 네. 갑자기 제가 우는 거에서
인터뷰 하시는 분을 울리는. 예. 인터뷰의 눈물. 야. 많이 힘드셨죠. 요즘 힘드시죠? 힘드시죠. 화제가 되긴 바깥 하겠네요. 산맥에 딱 건너고 이제. 그렇죠. 힘드시죠. 딱 하면 오해 많이 받으셨죠. 그 뭐라고 답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근데 이전에 정청래 대표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당원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다가 예.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힘든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스토리가 있다. 나만의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뒷얘기를 이분이 하고 싶은데 또 다 하지 못하는 예. 저간에서도 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갑자기 합당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죠. 감성적 터치로 네. 말문을 좀 틔우게. 왜냐면 지금 다 잘못했다 팍 비판하고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무슨 욕심 있다 자기 정치한다 확 난리가 났는데 다 뾰족한 우리 송채님께 맞다. 저는 갈등을 너무해. 확산시키냐. 힘드시죠. 진정한 언론 한겨레가 이제 그런 거 하고 저는 힘드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어떤 질문을? 저도 이제 하시고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송채경화 앵커가 얘기한 대로 답변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현재는 총리 신분이고 위에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인터뷰가 막 썩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있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일단 김민석 총리,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정청래, 우원식, 강훈식, 김동연 요 정도가 차기 대선 주자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명청 갈등 그게 그냥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차기 대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아까 민주당 안에서. 후보군들.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 거기에 대한 사실은 주도권 다툼이죠. 예. 그게 뭐 무슨 불경스럽다 이걸 다 떠나서 그게 핵심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집요하게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자 그럼 당신은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인터뷰. 대권에 로망이 있냐? 그러니까 로망은 당연히 있죠. 로망은 당연히 없겠어요. 그래도 있다는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안 국면에서. 하죠. 그래서 각 2병 정도 소주를 마시고 갑자기 공독포차인가요? 공독포차 가서 해야 돼요. 예, 역시 포차를 그리워하시네. 2병 정도 미리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먹고 그다음에 진실한 각 2병이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진실의 방으로 가서 진실의 병도 마시고 진실의 방으로 마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왜냐면 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윤석열 봤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탐구하는. 근데 물론 김민석 총리나 뭐 우원식, 강훈식, 김동연 다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갑자기 나오고 현재로서는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것저것 따져서 묻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러면 중요한 점은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실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선 2병 먹이고 이런 질문을 하겠다. 민생 송채경화 기자랑은 살짝 시간이 좀 걸리긴 하시네요. 그러면은 2병 먹고 제가 정신 차릴 동안 송채경화 반장이 하고 송채경화 반장이 피곤할 때쯤 내가 다시 들어가서 하면은 취조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돌아가면서 합동으로 인터뷰하긴 해야 되겠네요. 뉴스쇼, 공도포차, 또 우리 마지막은 이제 눈물로. 좋아요. 눈물로. 자, 야당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다에 있어서는 이 송채경화 기자가 한동훈 소수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고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가 인터뷰를 했을 때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걸 했을 때 윤핵인과 단절하지 못하는 인물과는 사실 인터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역시 한겨레. 역시 뾰족해.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계세요. 역시 한겨레. 세 분 중에 가장 공중파인 것 같으세요. 배웁니다. 지금.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CBS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계속해 주세요, 송태님.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계엄 때 굉장히 발빠르게 행동을 하기도 했고, 계엄 해제를 또 이끌기도 했고, 여당 대표로서 그 당시에 여당 대표로서 이제 했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지자들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막 이제 불러놓고선 토크 콘서트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비판의 얘기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단식할 때도 좀 찾아가는 모습이 정치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난 이 사람은 싫다 하고 이제 안 만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본인이 계엄 때 어떤 역할을 한 건 분명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정부가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책임 중에 본인은 없는지 생각도 하고 뾰족해. 여당 대표였으니까 그거는 뾰족해. 책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예.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책임 몇 % 있느냐? 아. 윤석열 정부 실패. 한동훈의 책임은 몇 %냐? 와, 이거 진짜 센 질문이네요. 궁금하다. 예. 한동훈 전 전날에 대표가 공독포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술을 안 그거 한번, 드시죠? 초대하고 싶어요. 제로 콜라 먹어도 제로콜라로? 됩니다. 네. 그 콜라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제로콜라 드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무알콜로 가끔 드십니다. 콜라 마시고 싶을 때 예, 예. 먹어요. 술 대신 제로 콜라. 먹는 게 아니고 콜라 마시고 싶을 때. 네. 그런데 장동혁을 고르셨어요. 장동혁 대표. 예, 저 장동혁 대표 굉장히 인터뷰 해보고 싶고 아직 안 한 번도 인터뷰 못 한판 해봤어요. 승부에 안 나오셨군요. 한판 승부 안 나오셨어요. 예, 한 예. 번도 안 나오셨고, 그래요? 예, 안 나왔고, 저는 이제 뭐 현안 인터뷰는 이제 박성태 실장님이 하시면 되고, 또 송채님이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감성 터치. 감성 터치는 아니고, 저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이브 코리아 뭐 예, 이런 예, 집회 예. 나가서 이 계엄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라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어머. 비슷해. 비슷해요. 떠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피디님이. 예, 시사에 많이 나오고 싶어요. 아무튼 그런데 저렇게 반듯하게 생겨서 어떻게 저런 걸 그러니까 이 반전 매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나처럼 생겨서 막 하는데 저렇게 반듯하게 생겨서 그래서 더 매력적이신 것 매력적이에요. 같아요. 예. 저기서 이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오, 중요한 질문. 네, 그리고 왜 신앙이 현재 정치와 이렇게 연결이 됐느냐? 뾰족한데요? 이런 과정을 추적하고 싶어요. 와. 예. 그러면서 이거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그 이해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정치적 신념과 연결이 된 것이구나. 저는 그 과정을 한번 추적해 열대의 묵시록이라는 그 넷플릭스 다큐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보면 그 브라질의 복음주의 신앙과 그 당시에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어떻게 연결이 됐나 그걸 네. 찾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그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를 좀 따라다니면서 우와. 왜 이래 신앙이 이런 신앙인데 왜 이걸 연결하세요? 왜 헌법과 이거 왜 무시하는 걸로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고 저도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예. 제가 가진 신앙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예, 라고 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오, 정말 그 깊이 있게 네, 이야기가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새로운 각도에서. 예. 기독교인들은 되게 흥미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예,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CBS). 예. 저희 AI CBS만이 할 수 있는. 그러게요. 예, 진짜 그런 좋은 정도. 예. 아이템인 것 같고 좀 화제가 되겠네요. 장동혁 대표가 예. 기독교 중에서도 약간 경직돼 있는 어떤 종파 어. 그런 데 소속이다. 누가 이제 그 저번에 성경을 들고 왔는데 그 성경이 보는 종파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확인은 안 그래요? 됐는데 그런 아하. 뭐 어디서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그런 글이 있어서. 킹 제임스 버전 뭐 성경 뭐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뭐 그 근본주의적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그냥 원문 중심에 원문 뭐 이제 뭐 중심에.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한번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야, 예,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진짜. 장동혁 대표님 기다리고 예, 있겠습니다. 야, 널리 있는 모습 가도록. 그대로,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예.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팔 수도 있어요. 열대 묵시록 그럼요, 한국 그럼요. 버전이니까. 열대 묵시록 한국 버전. 예. 예. 우리 박지영 앵커가 꼭 키를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신앙은 전환길인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시네요. 한 길로. 한 길로. 네.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세요? 장동혁 대표? 예. 저는 사실은 온에어에서 장동혁 대표를 인터뷰하고 싶진 않고. 네. 한동훈 대표, 또 전 대표는 풀었다. 다른 데서 좀 네. 봤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사실은 마이크를 주기는 좀 그렇고. 예.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역시 포차에서 그냥 야, 공도포차에 대한 그 공도포차에서. 그림이 야. 여전하시구나. 예. 포차에서 네. 대체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어. 라는 얘기. 음. 물론 그분도 그 안에 어떤 욕망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볼 땐 초반에 이분이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나는 그런 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이분이 완전히 이상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 예. 그렇게 평가를 받았죠.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어떤 이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대놓고 말을 못 해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바로 쭉 얘기할 땐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건 사실 비현실적이니까. 근데 김도
국정치계장 얘기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지인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막 강력히 주장할 정도로는 네. 아닌 거지. 본능적으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 거지. 내 생각은 그래. 부끄러움이 있다. 부끄러움이 있다. 그걸 찾아내겠다. 그래서 네. 그냥 그런 얘기들을 네네.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주 2병 정도 나중에 먹어야. 세 분이 약간 시간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한번 우리 박성태 앵커가 공독포차를 가서. 진행을 좀 하고 그러네. 아침 방송을 박지영 제가 앵커가 하시고 예. 뭔가 이게 조금 교차가 콜라보. 맞아, 필요한 것 콜라보. 같네요. 콜라보. 예, 야. 콜라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긴 한데 트럼프와 김정은 중에 단 한 명을 인터뷰한다면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박지영 앵커가 소수이시거든요. 김정은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아 제가 김정은이었나요? 바꾸셔도 됩니다. 저도 김정은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 아, 잘못 필기 내놨나 저도 봐요. 김정은. 아 다 아, 김정은이세요? 제가 트럼프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예, 그러면 바뀌었다. 괜찮아요. 트럼프, 김정은 소수 예. 의견이신데 트럼프이신 거는 역시 하버드 출신이셔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영어가 자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오,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아 제가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 예. 트럼프 관련한 다큐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대통령도 한번 꼭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더라고요. 예. 이분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뤘잖아요. 이루고 그때 2번이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래서 행복했냐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원했던 거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트럼프 타워 건너편에 프라자 호텔이 있거든요. 예. 근데 프라자 호텔을 왜 사게 됐냐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저 프라자 호텔 봐 너무 멋진 저 호텔 빌딩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저걸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성취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에 예.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가져야겠다. 사실 일반적으로 가져야겠다 싶은 생각도 안 갔거니와 저거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그냥 저기 프라자 호텔이 있지. 저기 있고 나는 그냥 삶을 영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저 프라자 호텔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빌딩이 내게 아니야? 저걸 가져야겠어. 나중에 진짜. 갖고 본인 첫 번째 부인에게 경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대통령도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도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막 너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다 딛고 일어나서 끝내 성취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신 인생이 궁금하다. 어떻게 그 성취하고자 했을 때 보통 사람은 여러 난관에 부딪히거나 할 수 없게 되면 포기하거나 나의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 성취의 근본은 무엇이냐. 욕망이었냐. 예. 뭘 하고 싶은 꿈이었냐. 뭐 어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묻고 싶어요. 네. 세계적인 단독 인터뷰가 넷플릭스 다큐가 4부로 끝나고 예. 대통령 이후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된 이후. 이후. 오. 네, 그걸 다음의 성취는 무엇인지 궁금하긴 트럼프 한데. 프레지던시. 예.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하버드 못합니다. 출신이시죠? 아닙니다. 못하는데. 미국에서 대학 와. 나오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예. Are you okay? 오케이. 예. 두 분은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한국어로 인터뷰할 수 있는. 정말 편한 저는 인터뷰. 영어를 못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게 가져갔어요. 사실 그런 말씀하실까봐 통역이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이고. 이제 그럼에도 좋아요. 편해요. 팝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야지. 구글 서비스 얼마나 좋은데. 바로바로 하려면 한국어가 AI나. 좋다. 예. 요즘 AI 너무 좋은데. 어쨌건 김정은에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말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엑스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리고 막 말도 연설에서도 굉장히 길게 많이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가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을 인터뷰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가 되는 약간 그래서 진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오. 후계구도 어떤지 뭐 트럼프 만날 건지 뭐 이재명은 안 만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좀 아주 사소한 건데 그때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열병식 할 때 예. 시진핑이랑 같이 이제 나란히 걸어가면서 예, 푸틴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는지 무슨 언어로 그러게요. 대화를 했는지 예. 그런 스몰 토크가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상들끼리 막 여러 해외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스몰 토크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밥 잘 먹었니? 맛있었어? 잠 잘 잤어? 이런 얘기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예. 근데 진짜 그러면 동시통역기를 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스몰 중국어로 토크를 하는 어느 나라 건지 말로 영어로 하나. 건지 그리고
이올산 그러면 여기서 스 황요. 그다음 넥스트 스 황가오너. 무슨 뜻이에요? 아 영어만이 아니라 중국어도 아, 잘하세요? 대학 1학년 때 그 고향 중국어 1년을 배웠습니다. 아니 예. 뭐 1년 배웠다고 이렇게 야, 하실 그 수가 형도 있고 없는데 중국어도 있네. 야 네, 대단하시네요. 중국어를- 예, 재밌어요 중국어. 방금 하신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좋은 친구다. 좋은 친구. 아.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 어머. 스몰톡 하시면 잘하실 것 네. 같아요. 이 지금 트럼프도 되고 시진핑도 되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되고 다 돼요. 인터뷰가. 야, 아닙니다. 예. 대단하다. 예. 김정은 예. 만나면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김정은. 저요? 예. 저는 그냥 정식 완전 인터뷰. 의외네요. 아까는 다 술 한잔 하시고 싶다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은 아니세요?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인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예. 왜 그러냐 예, 물어볼 예.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건 사실 없고. 예, 예. 근데 앞으로 북한이라는 나라에 사실 절대적이잖아요. 절대 권력이잖아요. 사실 트럼프보다 더 네네. 센 그 집단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끌고 예, 갈 예. 거냐. 그런 것들 그냥 정말 뉴스 인터뷰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북한 핵 비핵화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네네. 이런 거 사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먹고 살만하면 나도 우리 침공 안 한다고 미국 약속하고 담보로 막 그만 1,000톤 줘. 그럼 우리 핵 안 만들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속내를 물론 얘기 안 하겠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런 걸 쭉 어떻게 예. 나라를 끌고 갈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료가 될 만한 기록으로서 두 분은 그걸 말씀하신 것 참고할 같은데. 만한. 예.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넣어놓은 질문이 세 분이 다 언론인이시기도 해서 그 시사인에서 매년 하고 있는 신뢰하는 언론인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이 책에도 이제 인용이 되어 있던데 예. 그 1등, 2등이 꽤 오랫동안 손석희, 김어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 분이 보시기엔 누구를 올해는 인터뷰하고 싶냐? 박성태 앵커가 10위 안에 들 수 있습니까? 뉴스쇼 아니, 앵커로서. 박재홍, 박재홍. 박성태 이 두 분 다. 책도 나왔잖아요. 책. 예. 네, 아이. 우린 자. 만화책에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예. 그런데 손석희. 소수 의견을 하신 분이 박재홍 네, 저 앵커네요. 김어준. 예, 네, 예. 김어준. 저는 김어준 그 씨가 과거에 CBS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김어준의 그래요? 저공비행. 예, 예. 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었고 시사다키 시간대에 또 진행도 한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가까이 본 적도 있었었고 대화도 한 적이 있었었고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로 굉장히 분화가 되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한판 승부에서 이동영 씨가 나와가지고 예. 진보 진영은 더 이상 김어준 유시민 작가 말한다고 한 수로 쏘리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소에 재능이 있으세요. 비슷합니까? 예. 예. 있어. 아무튼 근데 네. 하지 않습니다. 뭐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또 MBC가 받아가지고 또 이게 이제 확산이 많이 됐죠. 확산이 예, 됐죠. 예. 묻고 싶어요. 이런 진보 진영 스피커로서 이제 약간은 좀 진보 진영의 하나가 되지 않고 예. 이제 그 분화가 되고 또 이제 요즘 말로 치면 이제 동의하지 않고 엉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렇게 해 그러는데 쫄지 마 하는데 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영향력 약화라는 지점도 약화. 있어 보이고. 예. 이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돌직구 질문 좀 던져보겠다. 앞으로 당신의 쏠리지 않는다. 예. 이 말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그 반응 보고 싶습니다. 오, 예. 그러게요. 예. 궁금하네요. 어떻게 반응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제 그분의 젊은 스피커들이잖아요. 이제 젊은 스피커들이 다른 목소리 낸 거고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는 둘이 같은 목소리 내고 상당히 좀 젊은 층 진보 스피커들이 다른 목소리 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언론사에 있는 선배들이 예. 이제 젊은 기자들은 다른 소리 내고 예. 이제 데스크급들은 옛날 고전적인 목소리 내고 약간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아, 사실은. 예. 약간 세대의 분화도 있어 세대 보인다. 문화도 예, 있는 예, 것 같다. 예. 어떤 균질한 하나의 언론사가 있다가 세대 뭐 이런 그런 게 느껴서 네, 네, 네. 그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굉장한 화제가 될 것 예,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들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좀 가늠이 안 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손석희 앵커와는 오랜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 만나서 질문하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둘 다 뭐 그렇게 할 건 예. 없어서 예. 그냥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손석희다. 사장이랑 만나서 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냥 얘기는 하고 맥주는 또 맥주. 너잘 하고 있어도 이거 이거 좀 또 그때 저거 보니까 좀 이상하던데 선생 스타일이 그럴 수 있거든. 예, 예. 또는 뭐 야 내가 종종 보는데 그 정도 뭐 고생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 그냥
그런 걸로. 네. 아마 지금 저기 밖에 손석희 선배가 계시면 박성태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기 하실 것 같은. 예, JTBC 뉴스룸 시작. 네. 예. 그래도 소주는 아니고 손석희 앵커랑은 맥주를 드시겠다. 술을 잘 안 드시는데 예전에 방송 끝나면 정말 한 잔. 예. 네, 그렇게 드실 때가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맥주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생님 소주를 드시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런 그래요? 차원에서 네. 또 디테일하게 나중에 때 고르셨네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오, 인터뷰 성사. 싶은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딱 이거 영상을 켜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인터뷰 그러네. 되시겠네요. 예. 성시경화 기자도 같은 맥락이세요? 네, 보고 저도- 싶다. 네. 저도 뭐 김호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같이 방송도 했었고 공동포차 했었죠. 네. 아니 공동포차 아니고 파파이스. 파파이스 맞다. 파파이스 예전에 했었고 파파이스. 그다음에 뉴스 그러네. 뉴스공장 그러네. TBS 뉴스공장 처음 할 때 뉴스 브리핑을 제가 3개월 동안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아, 이제 예, 제가 했죠. 나도 예. 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인터뷰는 예전에 그 SBS 블랙하우스인가 맞아요, 그거를 처음 맞아요. 시작할 때 한겨레 21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야. 그러니까 대략 막 워낙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손석희 앵커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정말 되게 언론인 대선배로서 존경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사실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는 많지만 정말 여기서 내가 얻고 싶은 정보, 정말 올바른 정보가 뭐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지표, 어떤 지표를 찾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싶고 단 한 가지 질문한다면 이런 거 물어보고 싶고 이것도 좀 한겨레스럽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의 뭐라고 한 건 아니고 네, 네, 다들 좋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 권력 감시잖아요. 네, 권력을 충분히 감시했다고 생각하시냐? 혹은 본인 스스로가 권력이 됐다라고 생각한 지점은 없었는지. 라는 질문을 진짜 오늘 이거는- 뾰족한 질문들의 뾰족하네. 연속입니다. 이건 사실 김어준 공장장을 만나서도 하고 싶은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뭔가 플레이어가 되려고 한다. 권력 자체가 됐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사실 김어준 씨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선수죠. 본인 스스로도 플레이어다. 사실 플레이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파가 어떤 지향을 명확히 하고 그걸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언론이라고 무슨 없다. 플레이어다라고 보고 근데 제가 김어준 씨 인터뷰 좀 공격적이 될 것 같아서 굳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네. 네. 말씀하신 건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손 사장이 어떤 대답을 할지 알 그래요? 것 같아요. 대답해 주세요 대신. 빙의해서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손석희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 사장은 그런 것들을 많이 지키려고 하죠. 음. 근데 그러면 완전히 흠이 1도 없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대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꽤 강하죠. 아마 손석희 사장님한테 그 질문을 하면 권력에 대한 감시 제대로 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최고로 하지는 않았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 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야. 손 사장 책 많이 봤네. 예. 자, 사장님 이 세 분 중에 다 뭐가 맞을지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손 사장은 뉴스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다. 네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음. 만족하지 않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제 나름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모범 답안. 네. 선생님 딱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자, 저희 밥 드는 이제 걸로.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 이게 벌써 넘어가야 이렇게 될 것 됐어요? 같은데 아. 그 세 분도 이제 오랫동안 진행 경력이 있으신데 내 인생의 인터뷰 홈런과 삼진 아웃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뭐 둘 다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만 이야기하셔도 괜찮은데 박재용 앵커는 어떤 홈런과 어떤 삼진 아웃이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삼진 아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홈런 예. 최고만 생각하면 이게 이제 홍장원 전 차장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죠. 홍장원 전 차장과의 인터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뭐 세 분 모두 다 인터뷰 해보셔서 알겠지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님의 가장 훌륭한 점 뭐냐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 저 그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능력을 그쵸, 그쵸. 생각하거든요. 저도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야 박재영 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게 아니잖아라고 저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홍장원 사장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다시 찾아보면 이분은 진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했던 분이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인터뷰 와. 출연자였다라는 예. 점. 그리고 이제 가장 화제가 됐을 때 이제 처음 인터뷰를 저희 그렇죠. 예. 한판승부 선택해서 나와주셨다는 점, 그 부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최고의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 1심 이후에도 또 한 번 인터뷰하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실지 보겠는데.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뉴스주에서 해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이렇게 패스? 박성태 뉴스주에서 아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사에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자, 하세요. 송태경화 기자의 홈런 혹은 삼진아웃.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시사 방송 진행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딱 초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기보다는 예, 그냥 패널 분들 그렇죠. 불러가지고 얘기를 예.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례를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기자 생활 기자 길게 생활에서? 하면서 예. 정치부 생활하면서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을 거 음. 아니에요. 그때 좀 최악의 경우 한 오. 케이스 좀 얘기를 좋네요. 이거 네. 사실 취하기 좀 더 재밌죠.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도 굉장히 중진이고 굉장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언론인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이 뭐 후배들 뭐 말해서 까마득한 후배들이 질문하는데 뭐 이낙연?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표정으로 다 답변이 잘했어. 제한됩니다. 표정으로 다 답변이 제한됩니다. 자, 아니, 댓글 이제 창에 막 그 열어주세요. 질문에 대한 됩니다. 평가. 이건 핵심이 어긋난 질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약간 이런 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인터뷰도 인터뷰였는데 끝나고 이제 누구라고 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일식집이었는데 방으로 돼 있는 일식집.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후배 기자랑 이제 거기 이제 그분이랑 참모랑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일식집에 이렇게 딱 벽에 한자로 딱 뭔가 멋있게 써 있는 한자 사자성어가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딱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오. 모르는 한자인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빙하는 분이 딱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이거 읽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그래서 그분이 모르겠는데 예. 그랬더니 이거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이거 몰라도 되나? 이러면서 이거 뭐뭐뭐뭔데 뭐 이런 뜻이야 이렇게 아. 일장 연설을 하는 걸 보고 뭐 부자유친 이런 거예요? 이거는 군신이 그러니까 구신이? 임전무태. 인격적으로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남이 예를 들어서 잘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좀 약간 기대를 접었던.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주는 네. 진짜 장면들이네요. 송수경 기자님이 아니야. 묘사를 잘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방송 자 끝나고. 여러분 방송 끝나고 댓글창에 추정하는 것들을 넣어주시면 아마 그 아래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태 앵커 표정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예, 뭔가를 알아냈다는 표정.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홈런 혹은 삼진아웃은 뭔가요? 저는 사실 인터뷰를 많이 했었죠. 왜냐면 예. 제2에 와서 거의 앵커만 앵커 딱 중간에 빠진 거 해도 한 8, 9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했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 거의 데일리로 한 명씩 나오잖아요. 예. 사실 뭐 최고다 할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흥이 없었다. 지금 박성태를 마음을 뒤흔든 집 없었는데 근데 인터뷰가요. 그쵸 그냥 매일 잘못했네요. 정치 이슈에 예. 그냥 매일 거기에 현안에 관련된 분들 나오거나 이랬는데 막 그러니까 앞서 홍장원 차장 할 때 그런 거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현안 가지고 네네. 매일매일 그날의 일. 예. 그래서 크게 그러면 최악도 없었어요? 힘든 인터뷰는 있었죠. 누구입니까? 힘든 인터뷰는 여러 종류의 힘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일 그냥 제가 했던 인터뷰들이 다 앞서 최고가 없다라는 거, 그분들이 뭐 이상하게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루틴한 일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힘든 인터뷰는 계속 A라고 물었는데 A냐고 물었는데 보통 그러면 A 다시에 대한 대답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B나 C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제 내가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하고 근데 이게 대화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예. 그러니까 뭐 주제를 바꾼다거나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었고 사실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 그냥 물리적으로 힘든 거는 이니셜 정도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송수경 물리적으로. 기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얘기한 거 보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아예 힌트를 안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50분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당시 프로그램이 어떻게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물어볼 게 없는 사람이 그렇죠. 제일 답답하죠. 이분 되게 훌륭한 분인데 경제 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 쪽에요? 네. 근데 답변도 워낙 이렇게 축 처지고 하고 하니까 물어볼 게 너무
더라고요. 그럴 때는 치트키를 뭘 쓰세요?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아 그냥 네. 야, 좀 쉽지 계속 않네요. 되게 문제 경제 그게 유명하신 분, 너무 브로드한데요? 텐션이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제일 사실 힘들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제 낮방송할 때 거기서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좀씩 했거든요. 예, 근데 큰 정말 아주 나쁜 사건의 피해자의 아, 부모, 그 자녀가 좀 안 좋게 예, 되는. 예. 저는 솔직히 PD한테 왜 섭외를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 물론 이제 피해자 가족. 예.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대형 사건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자꾸 저는 부모한테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묻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예. 곤욕스러워요. 그게 이제 좀 당장 뭘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될 그런 게 네네. 사실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게 너무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행자의 어떤 윤리, 저널리즘 윤리와 관련돼 있는 또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물론 아니 네. 그분이 얘기하는 네. 거는 그분이 하겠다고 해서 나왔으니까 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그 사람한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굳이 이 얘기를 우리가 이건 사실 되게 선정적인 얘기다. 이걸 왜 들어야 되냐.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뭘 밝히는 이런 건 또 다르죠. 네네. 그런 거랑 다른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건 좀 힘들었어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이게 진지한 분위기까지 오늘 뭐 재미야 진지한 모든 걸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피디님 괜찮았습니까? 네. 저기 멀리 있는 저희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박재영 앵커님 저희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말씀 그래도 마무리,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래도 해주세요. 내 진행자 인생에서 이 사람을 꼭 인터뷰해보고 싶다.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어도 뭐 현안이어도 좋고 장기적 목표도 좋고 그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송채님? 네? 송채님 해주세요. 왜 웃으셨어요? 아니, PD님이 만우절 때 또 나와. 만우절 때 또 나오죠. 올려주셔가지고 갑자기 3월 1일. 예, 아까 제가 그럼- 진행자 교체 그럼 우리 특집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제 아줌마만 할 텐데 과거에 그 한판 승부에서 4월 1일에 맞아요. 장르만이랑 장르만이랑 만났었잖아요. 저희 그 이야기 그랬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자 어떤 분을 좀 반드시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현직일 때 말고 물러난 다음. 퇴임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되게 외로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이 사람이 간신인지 충신인지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간신 충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었냐, 외로울 땐 뭘 했냐, 이런 그 정점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물러났을 때 그 느낌, 소회. 소회. 진짜 궁금하네요. 뭐 물론 아직 4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박재용 앵커께서는 저는 그 여기 진행자로서의 목표와 인터뷰해보고 싶은 사람 그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는 진행자로서의 목표는 그 만나보고 싶은 진행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딱 처음 왜냐면 그 JTBC 뉴스룸을 제가 열심히 봤을 때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손석희 선배가 진행할 때 나올 때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우성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저 사실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니고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진행자로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부럽고 그래 저런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 당하고 싶은 만나고 싶은 진행자가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됐을 경우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박정민 배우예요. 갑자기 이건가요? 이거 좋아하시네 이런 거. 아무튼 그래서 박정민 배우를 만나서 이제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또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 출판사에 책을 내고 싶다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출판사죠. 오늘 이야기가 전달될 것 같은데. 출판사 무대에 내가 책을 내본다고 그렇게 하면 만나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아니 한판 승부에 모시면 되죠. 그러게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제 출판사에 이제 모시고 싶어갖고 무제 MKT인가 마케팅 그 지메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메일을 보냈어 이분한테. 박정민 대표님 인터뷰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저러하고 이런 영화를 봐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메일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 직원이 2명이잖아요. 여직원이 그걸 봤나 봐. 여기는 개인 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소속사로 보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러게요. 소속사에 아니, 나중에 근데 아니 문제- 화서 씨도 DM으로 보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래요? 섭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뮤직비디오. 알겠습니다. DM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DM은 마팔이어야 돼. 인스타를 해야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뭐 박정 꼭. 예, 꼭 야, 남성 꼭. 배우님 한번 꼭 야. 가서 인터뷰 해보고 싶다. 예. 책도 낼 의향이 예, 있으시다. 책도 낼 의향이 야. 있습니다. 무죄. 야. 자. 저는 뭐 기자로서 한다면 김정은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그 술 한 잔 먹지 않고 딱 고소득단 FM으로 FM. 하는 딱 그 인터뷰. 어떻게 하는 거 지금 북한의 실상이 지금 이렇고 뭐 지금 이런 처형 같은 거 심한 거 아닙니까? 또는 앞으로 그러면 당신 후계 부동 어떻게 되나?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사실 그게 제 그러게요. 1번인 것 같고 그냥 뭐 인간적으로 더 없으시면, 예. 예, 아니 말씀하세요. 또 많이 길어질까봐 지금. 아니요. 지금. 기자 인간적으로 누구. 아니 제가 그 웹툰을 좋아하는데 예. 그 한번 이제 그런 얘기들 한 적 있어요. 재미로 이렇게 하기다면 경이로운 소문의 작가 있거든요. 그분을 인터뷰합니다. 그분 저는 보면 되게 정말 인간적인 사람 냄새 나는 웹툰을 써요. 박성태 실장님 스타일이군요. 예. 근데 예전에 이제 윤태호 작가님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 근데 몇몇 좋아하는 웹툰 작가. 근데 경이로운 소문 그게 저 웹툰 보고 막 그 웹툰이 경이로운 소문이 웹툰으로 볼 때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아요. 실제 눈물 흘린 경우도 많고. 근데 한 번씩 보고 이번 명절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정독을 해요. 와, 그 정도로 그 정도. 팬이세요? 오, 구문과가 책을 안 보지만 웹툰을 보게 하면 야, 네, 그렇죠. 아니 제작진이 세계 최고의 반드시 구문과. 이 네.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 네. 듣고 섭외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이제 그 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 저는 이제 웹툰을 좋아하니까 저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모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예. 프로그램의 입장이 또 있을 것이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게요. 그런 분들을 좀 뵙고 싶다. 왜냐면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이 되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솜씨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넷플릭스 콘텐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웹툰 말씀해 주시니까 긴 명절 연휴에 그것도 보면 좋겠다 네, 싶기도 네, 하고요. 네. 이 박성태 실장님 마지막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왜요? 제가 눈치 없이 끊을 뻔했습니다. 아니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니 좋아요. 네. 예. 이렇게 오늘 말 훈훈한 중에 마무리. 가장 들을 만한 것입니까? 훈훈한 마무리. 예. 네. 우리 큰아빠의 그 훈훈한 마무리로. 아니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예요. 왜 저한테 그래요? 시작은 네. 술 한잔 인터뷰였지만 네. 마지막은 네, 감동적인 그렇죠. 이야기로 감동. 끝나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예. 자, 세 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박지영 앵커님? 전 시사인 꼭 한번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유, 근데 두 번 나오세요. 예.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답방을 나중에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네, 어렵네. 예전에도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맞아. 어렵더라고요. 그러네. 예. 아무튼 언젠가 한번. 언젠가 뵐 수 있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막 화면으로만 보는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저희 김은지 기자 공덕코치에 한번 예. 요청드리면서 한 잔 마시러. 여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 7시는 뉴스쇼. 그다음에 화목은 신용상객잔 잠시 10시 5분에 보시고 10시 45분에 보시고 그다음에 5시에 뉴스인. 김은지의 뉴스인. 네. 6시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예. 그다음에 9시에 네. 공덕포차. 송채경화 반장의 공덕포차로 쭉 이어지면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야, 정말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마무리입니다. 그 시사인을 구독하시면 뉴스쇼와 신용상 객장과 공덕포차 한판 승부를 함께 다 구독해 주시기 야. 바라겠습니다. 와, 구독과 자. 좋아요, 아, 알림 좋아요. 설정 야, 진정한 부탁합니다. 설 덕담이네요, 예, 여러분. 예. 혹 우리 세분 종합 덕분에 포인트 카드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마일리지. 쭉쭉쭉쭉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게 덕분에 설 명절 연휴가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2월 10, 예,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설민심 저희가 좀 탐방해 보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임장 컨셉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김준일, 장영철, 장성철 세 분 나오십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